혹시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아이디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네이버 오른쪽 창에 보시면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녹색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밑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의 어떤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런 체크하는 창이 나왔죠? 약관에는 모두 동의해 주시고 프로모션 정보나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 체크를 풀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약관이라는 거는 어떤 규정 약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필수적인 거는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지만 선택사항의 경우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지 않으시거나 체크를 하신 채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가입하는 창이 나오죠. 지금 103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건데요. 이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디는 영문하고 숫자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영문은 짧게, 숫자는 4자리 이상, 이 정도 입력을 했을 때 외우기 쉬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죠. 보통 한 8자에서 한 10자 정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이 만드는 형식은 본인이 만약 뭐 김씨라 그러면 뭐 K 뭐 KI 뭐 KI 뭐 M 뭐 ES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혹시 영어 이름 같은 게 있으면 영어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면 좋아하는 단어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아이디를 적으실 때는 보통 영문은 한 4-5글자 정도 적고요. 또 숫자도 한 4-5글자 정도 적는 형식으로 해서 8자에서 한 10자 정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생각하는 대로 한번 지어 보시는데요. 저는 앞에다가 그냥 앨리스라고 이렇게 적었고 아이디는 뭐 내가 번호 뭐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자, 뭐 꼭 이렇게 적어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 비밀번호 적는 데를 클릭해 보면 멋진 아이디네요 라고 뜬다면 이거는 아이디가 네이버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서 내 아이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적을 때 이렇게 아이디를 적고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는 뭐라고 뜰 거냐면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떠요. 왜냐면 원래 제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아이디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미 아이디가 있는 똑같은 아이디를 적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럴 땐 당황하고 다 지우고 이러지 마시고 뒤에다 뭐 숫자를 몇 개 더 달아본다든지 그러면은 이 아이디가 없으니까 멋진 아이디네요 라고 뜨겠죠.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중에는. 자,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영문 숫자 특수 문자를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8자에서 한 10자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혹시 좋아하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런 단어 뒤에 숫자를 적고 특수 문자를 뭐 한두 개 정도 넣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아이디랑 3자 이상 동일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이버에는 가입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이트들에도 가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디랑 3자 이상 동일하면 안 되고 0000 또는 1111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3자 이상 반복이 되면 안 되고요. 1, 2, 3, 4 이렇게 연속된 숫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만드실 때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는 걸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아이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되는 건 맞아요.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네이버에만 가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일단 영어 단어를 적었고요. 비밀번호도 영어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숫자를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 문자를 하나 이렇게 달아주실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가려져서 보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똑같이 적어봐라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적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다고 뜨겠지만 똑같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뜨겠죠? 자, 한번 비밀번호를 똑같이 적어 볼게요. 자, 같이 적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 자물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재확인에 똑같이 적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도 (19부터) 다 적는 거예요. 성별, 본인 확인 이메일은 선택이라고 붙어 있죠. 얘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므로 만약에 이메일이 있으신 분은 적으시면 되겠지만 없으신 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휴대전화는 대한민국 082 번호가 잡혀 있고요. 전화번호를 적고 인증번호 받기를 하면은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와요. 그걸 여기 입력하고 가입하면 끝. 그래서 가입 절차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단 처음 하시는 거라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가입이 먼저 되어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했더니 이렇게 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된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메일 창으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딜 눌렀냐면 로그인 되어 있을 때 여기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메일함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거 메일을 가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메일이기 때문에 뭐 광고 같은 것들이 좀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 가입했다면 네이버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메일들이 와 있을 거예요. 자, 메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아직 내가 메일을 보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메일의 제목 부분이 파랗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쿠팡에서 뭐 신혼부부 선물컵 세트를 찾으셨나요? 라는 광고가 있는데요. 요게 언제 왔냐면 오늘 10시 59분에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메일을 열어보겠다 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보면은 그에 대한 메일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일을 보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받은 메일함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메일을 열어봤던 거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글씨가 바뀌었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모양이 있는데 열어보지 않은 메일은 이렇게 편지가 잠겨있는 모양으로 떠 있다면 내가 방금 열어본 메일은 편지가 열려있는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따뜻한 하루라는 곳에서 얼룩진 손수건이라고 7시 47분에 보낸 메일이 있네요. 자, 한번 요걸 눌러서 볼게요. 자, 클릭해서 보면은 메일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메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다 봤어요. 그러고 아까처럼 받은 메일함으로 나가보면은 내가 읽은 메일은 아까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글씨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편지 모양이 이렇게 열린 편지 모양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메일이 몇 통 와 있을 거예요. 최소 아마 2통 정도 와 있을 건데, 한번 눌러서 메일을 안 열어본 것과 열어본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단 받은 메일함에서 메일 한 개를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 할게요. 그래요? 일단 여기 버튼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하려고요. 자, 여기 답장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볼 건데, 내가 만약 메일을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람한테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뭐 지금 어차피 회사 메일이니까 받은 사람한테 답변을 줄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로 메일을 보냈을 때 내가 답변을 준다라고 할 때는 답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리라는 약자 R1가 이렇게 제목 앞에 붙습니다. 그러고 오리지널 메시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보냈던 원본 메시지가 뒤에 떠 있고요. 여기다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떠요. 이게 바로 답장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 답장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한테, 나한테 메일 보낸 사람한테 답변 메일을 보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앞에 가서 요 전체 답장은 뭐냐? 요 전체 답장은 답장을 전체로 주는 건데요. 실제 답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도 생략을 했네요. 자, 전달. 전달은 뭐냐면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받은 메일이 따뜻한 하루라는 어떤 편지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잉크를 쏟아서 뭐 얼룩이 졌는데 그거를 뭐 아름다운 숲과 새의 모양으로 넣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또는 메일을 내가 받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쫑파티를 할 때 몇 시 몇 분에 모여라 라는 메일을 제가 명금님한테 보냈다라고 쳐요. 그러면 명금님이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 메일을 사람들한테 각각 뿌려줘야 되죠. 그게 일단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을 누르면요, 이렇게 FW라고 붙어요. 이건 이제 forward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받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아까 답장하고는 달리 없죠. 그쵸? 답장은 아까 보면은 답장을 눌렀을 때는 그 따뜻한 하루라는 나한테 메일을 보냈던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만, 전달의 경우는 이 메일을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어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일의 경우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보여줘야 될 때, 그때 전달이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왜 우리 카톡이나 뭐 이런 데도 중요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대로. 그게 전달이잖아요.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삭제라는 버튼을 설명해 놨는데, 이 삭제는 뭐냐면 이 메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삭제를 눌러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삭제를 누르면 제거가 되면서 메일은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버렸을 수 있어서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얘를 만약에 선택해서 내가 만약 잘못 버렸으면 받은 메일함으로 다시 이동해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통이라는 거는 임시로 내가 삭제를 하긴 했는데 혹시 중요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삭제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팸 신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메일이 왔는데 나는 여기서 메일을 더 이상 안 받고 싶은 메일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는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대출이 된대요. 그러면 이 메일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스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일을 보내는 이로이 도쿄라는 곳이네요. 이번에 제가 선택한 거는 뭐 어쨌든 여기에서 메일이 오는 거는 나는 모두 삭제를 해버리겠다 또는 영구 어떤 스팸 메일함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게 보면 되죠. 스팸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일 같은 걸 스팸 메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다 보니 그냥 나한테 메일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면 스팸 신고로 스팸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오는 메일은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조금 더 배우기 105페이지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럼 선생님 삭제할 때요. 네. 온 메일 중에 네. 체크리스트를 하고 삭제를 해야 돼요. 그냥이에요. 요거는 한 개씩 단건으로 삭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받은 메일함에 네. 나중에 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광고가 엄청 많이 와요. 왜냐면 뭐 가입할 때마다 그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메일들은 여기다 체크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위쪽에 네모 보이죠? 이게 전체 요 한 면의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요거 체크를 풀어서 중요한 것만 그쵸? 그러고 삭제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삭제할 수는 있겠죠. 물론 중요한 게 있는지는 한번 이렇게 훑어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중요한 메일까지도 삭제될 수 있으니까 쭉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삭제 이렇게 삭제하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메일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저건 좀 체크해서 삭제를 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와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삭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106페이지. 자, 5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제가 얘기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왼쪽 메뉴에 받은 메일함은 내가 받은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읽은 편지는 까만색, 그러니까 회색, 안 읽은 편지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어본 거는 이렇게 까만색 표시가 된다면 읽지 않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로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메일 쓰기가 있고 내게 쓰기가 있습니다. 메일 쓰기는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라면 내게 쓰기라는 건 나에게 메일을 보낼 때 해당이 돼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나에게 일기장을 적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USB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자, 내게 쓰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6페이지 1번입니다. 네이버 메일 화면의 왼쪽 메뉴에 요 내게 쓰기라는 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 제목에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편지 쓰기 연습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편지 쓰기 연습.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다가 클릭해서 본문 107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적어주세요. 107이요? 네, 107페이지 3번. 각 부분을 블록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서식을 지정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일단 글씨체를 궁서를 놓아라 라는 거는 여기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줄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해 보셨나요? 네, 글자 앞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끝나면 떼면 돼요, 마우스는. 자, 이쪽에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궁서로 바꿀게요. 클릭. 그 다음에 2번은 글자의 크기도 14로 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줄인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러고 여기 굴림 옆에 요게 글자 크기예요. 선택하셔서 14를 선택해 주시면 글자가 크게 조절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진하게라고 글씨 적혀 있는 부분을 블록 잡아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됐죠? 자, 여기에 진하게를 누르시면 글씨가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4번 밑줄 부분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주세요. 그리고 밑줄을 눌러주세요. 자, 기울임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임이라는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임을 누르면 글씨가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글자색 변경도 블록 지정. 6번 글자색 변경은 요 옆에가 이제 글자색이에요. 글자색을 빨간색을 누르면 글씨색이 빨갛게 바뀌었죠. 7번 배경색 변경. 여기 배자 앞에서 누르면서 끌어요. 그럼 블록 지정이 됐고, 여기 옆에가 글자 배경색이거든요. 요거 색깔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자, 바꿔보세요. 서식을 모두 설정을 했다면 위쪽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내게 쓴 메일함에 좀 전에 만든 메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 버튼 누를게요.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내게 쓴 메일함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좀 전에 내가 보낸 메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일의 내용도 볼 수가 있네요. 선생님 저장 안 했더니 자, 마찬가지로 내게 쓰기를 눌러서 다시 메일을 보내볼 거예요. 내게 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파일을 우리가 적을 건데 여기 내용은 파일 보내기라고 제목을 적을게요. 파일 보내기.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파일 첨부하는 걸 연습할 거니까 파일 첨부에서 내 PC라는 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일로 어떤 아까처럼 편지 내용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걸 보낼 때 문서를 같이 보내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동영상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파일 첨부라고 해요. 내 PC라는 건 지금 앉아있는 이 컴퓨터에 저장된 걸 보내는 게 내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PC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란 대화 상자가 뜰 거고요. 우리 저번에 저장했었던 파일을 보내볼까 하니까 일단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죠. 만약에 벚꽃을 보낼 거면 벚꽃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벚꽃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파일 첨부 내 PC에서 내가 진달래꽃하고 진달래 엽서 태극기를 보내고 싶다. 이거는 파일을 여러 개를 보내는 거잖아요. 연속돼 있지 않은 여러 개의 파일을 보낼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비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선생님 하나 보내도 돼요? 몇 개 선택해요? 뭐 하나 보내든 3개 보내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 여기 내용 부분에다가는 110페이지에서는 예제 파일 첨부하여 보내기라고 적었었네요. 저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 메일이 나에게 메일이 오겠죠. 그래서 요 네게스 메일함을 눌러보면은 지금 메일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낸 것과의 차이점은 좀 전에는 우리가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클립 모양이 없다면 지금 메일을 보낸 거는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클립 모양이 붙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어보았을 때 아까 전에 보낸 파일들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110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4개 쓰기 같은 경우는요, 네. 보통 나한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메모지가 마땅히 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파일 같은 걸 저장해 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증명사진이 있어요. 근데 내가 USB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 증명사진을 요런 데 저장해 놓으면 그래도 저장한 거를 바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죠. 예,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내게 쓰기라고 보시면 돼요.